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과 파산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사항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 파산, 또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로 작년부터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 요즘 민원 사항들 또 상담하러 오시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 자영업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네.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매출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갖다 상환하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자영업 매장에 소속되어 가지고 일하시는 일당제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가지고 소득원이 없어져서 기존의 채무를 갖다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연체 아주 오래오래 묵은 상태에서 힘들게 지내시다가 오시는 상황이 많다면서요. 언제쯤 그럼 이런 과중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좀 이용해야 될까요? 네, 이제 연체가 되시면 이제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채무조정 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보통 이제 연체가 생기면은 본인이 그래도 자구책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체가 되면 바로 오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 쓰셔가지고 연체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채무 금액이 더 늘어나고 또 이제 연체된 부분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마음고생 또 많은데, 고생대로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채무조정 제도를 연체 단계별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연체가 이제 아예 없거나 연체가 이제 초기 30일이 아직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연체가 이제 30일은 넘고 90일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체가 90일이 넘어간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속 채무조정이나 프리 워크아웃 경우에는 연체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감면은 하지 않고 이자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길게 이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환 부담을 낮춰 가지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체가 90일 넘어가시다 보니까 이제 이자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 다 감면을 하고, 원금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감면해서 장기간 분할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가 아주 높은 고금리 이자인 경우에만 절감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 금융 이자도 절감 혜택을 좀 받는 건가요? 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연체 이자를 전에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다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한 납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신청하시는 신속 채무조정이나 프리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는데,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절반 수준으로 낮춰요, 금리를. 예를 들면 카드사 15% 금리 같으면은 7.5%로 낮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신속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아니고 10% 고정금리로 적용해가지고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고요.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금리가 많거든요.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신속 채무조정은 15% 금리로 낮추고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 금리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신속 채무 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은 다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신속 채무 조정이나 음,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신청하는 음.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 쪽에서 지원하더라도 신용불량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물론 이제 그 조정 대상에서 빠진 채무가 연체가 되어서 신용불량이 등록되는 경우는 음, 발생할 수가 있지만은 조정 네. 채무로 인해서 음. 신용불량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도요.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이미 신용불량이 등록되신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기 아, 때문에 네. 확정이 되면 신용불량은 해제를 하는 대신에 저희 쪽에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공공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게 음, 보통 2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여러 가지 과중채무 조정이라든가 또 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빨리 채무 조정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 회생이라든가 파산하는 데 있어서 신청한 상황에서 이제 누락된 채무를 알았을 때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는데 누락된 채무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락된 채무를 최대한 이제 빨리 추가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지원을 또 받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사건 진행 단계별로 그거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목록을 제출을 하고 그 채권 목록에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효력이 미치고 면책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그걸 누락하게 되면은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갚아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제 오래된 채무 같은 경우 채무 확인이 채권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오시는 분들도 그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체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거나 채권자 변동정보라는 조회 정보를 통해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체가 이제 오래되어서 연체 발생한 지 7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연체가 이제 되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채권이 매각된 경우에는 그 음,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이제 채권자를 확인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법원에 이제 검색이라는 메뉴가 음,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 메뉴가 있는데 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본인 앞으로 진행된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을 갖다 조회를 하면은 보통 이제 채권자들이 채무가 연체가 되는 경우에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소멸시효 완성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추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 연체의 경우에는 채권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을 다 조회를 하면은 상대방 채권자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자를 기재를 하면은 누락하지 않고 채무 면책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가 그럼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전이라면은 예. 언제든지 추가 채무도 등록 가능하다. 예, 개인 예. 회생을 이제
개인의 개시 결정까지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개시 결정은 나고 나서 이제 인가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네. 인가 전에도 추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최저 변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이상을 변제를 하라는 최저 금액이 있거든요. 네. 채권이 추가되면 이제 간혹 그 최저 변제율에 대한 적용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가 결정 후에 이제 추가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회생 이제 변제 계획이 인가되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채권을 추가할 수 없고 네. 굳이 다른 채권을 추가하시려고 하면은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가 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채무 누락이 생겼을 경우에는 뭐 개인회생 효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거나 네. 법원이 어떤 채무자의 가실이 중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인가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러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제 그 채무를 네. 면책받고 싶다고 하면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폐지 네.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이제 간혹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빠진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개인회생은 회생대로 진행이 예, 되면서 예. 그 누락 채무에 아. 한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이제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상이라 상담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 곤란하신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채무를 키우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락 채무 추가 시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이제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개시되었다라는 결정을 법원이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채권자 집회나 뭐 이런 채권자 어떤 신문 절차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개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고요. 본격적인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개시 결정만 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 누락채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개시 결정 이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권자가 늘어나면은 금액도 늘어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최저 변제율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에서 납입할 금액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추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의 단계에서 변제 계획 인가 후에는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회생 인가 후 누락 채권이 이제 좀 발견됐다. 네. 이럴 경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희생 절차를 갖다 폐지를 하고 네. 폐지가 되면 다시 개인희생을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폐지 신청을 갖다가 법원에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기존의 절차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기존 누락된 채권을 갖다 포함해 가지고 개인희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법인데,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희생이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갚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채무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을 갖다가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희생 누락 채무나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정 단순히 이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채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6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개인 회생 후 지금 채무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누락 채무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네. 네,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기존의 절차를 통해서 누락 채무를 갖다가 포함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절차를 폐지를 하고 다시 그 채권을 포함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폐지는 어떻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예.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법원에다가? 폐지가 됩니다. 또 이제 개인희생 변제금을 계속 매월별로 납입을 네. 해야 되는데, 미납이 이제 누적되면은 또 법원이 이제 폐지를 다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럼 몇 번 정도 미납이 되면 음, 그 폐지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딱 뭐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납이 되면은 아, 폐지가 된다고 보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개인회생 누락 채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뭐 네. 하는 방법이 좀 네, 있을까요? 말씀드린 거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용정보 오래되지 않은 연체 채무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면은 본인의 어떤 채무 정보가 나옵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이제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마이크레딧 사이트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거나, 요즘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본인 인증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인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하면 최근 채무는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오래되신 채무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오래된 채무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집에 날아온 독촉장이나 이런 부분이 모아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독촉장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개인희생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다가 그 독촉장 목록을 제출을 하시면은 채권이 누락되지 않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독촉장이나 그런 어떤 고지서를 다 모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채무자분들께서도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독촉장이 다 모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법원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다고 하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 본인 앞으로 진행된 민사라든지 기타 집행이라든지 독촉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조회를 하면은 상대방 채권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법원 이름하고 채권자가 나오니까 그 채권자 그런 절차 통해 가지고 채권자라 다 확인하면은 채무를 누락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보험 대출 있잖아요. 네. 보험 대출을 네. 해서 안 갚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뭐 신용에 연관이 되나요? 보험 대출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대출은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신용 대출이 있는데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체가 된다고 하면 보통 약관 대출은 해약 환급금 예상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몇 프로, 90%면 90% 정도를 한도로 해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하게 되거든요. 약관 대출은 이제 그럼 해약 환급금에서 우선 그 공제를 하는 걸로 상계 처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신용 평점이나 이제 신용 정보상의 어떤 등급 쪽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약관 대출도.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연체 정보까지 등록되는 경우는 많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신용대출,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대출받는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연체를 하면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정보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신용 등급이 안 갚으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그렇죠. 약관 대출도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약관 대출로 인해서 뭐 이런 개인 회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네, 사유가 예. 되지는 않죠. 예, 약관 대출만 있다고 하면 개인생활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뜻밖의 이제 통장이 압류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채무가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지급 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무 명의를 얻습니다. 근데 채무 명의를 얻고 나면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처음 하는 것들이 보통 통장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연체가 좀 상당 기간 됐다고 하시면은 대부분 통장 압류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럼 개인- 얼마나 그 예. 연체라든가 이런 기간이 지나면 통장이 압류됩니까? 그게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이제 지급 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득하는 시점이 보통 뭐 최소한 한 달 정도 연체가 되면 지급 명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이후에 이제 바로 또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2개월 이내에 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예. 뭐 개인 회생 중에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걸 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1년 전에 네, 그래서 통장 압류가 된 경험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갚았는데 네, 예. 그때도 이제 통장 압류되고 뭐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카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게 회복이 안 되나요? 카드를 연체를 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카드를 연체를 하신 건 아니고 다른 대출을 연체를 해서 통장이 압류되었고 그걸로 카드가 이제 중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지되고 그것도 뭐 신용이 떨어지니까 쭉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등급이 평점이 하락하게 되면은 회복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회복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들이 있는데 다 해결하셨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를 갖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은 신용등급이 5등급 정도는 되어야지만 신용카드나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등급제도가 아니고 평점제도이긴 한데
옛날 기준으로 등급이 한 5등급 정도 이렇게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체가 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평점이나 등급은 은행이나 또는 이제 한국신용정보원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뭐 하시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KCB 평가 정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등급을 문의를 하시면은 본인 평점이 얼마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통장 압류는 이제 다 갚는다고 해가지고 압류된 부분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압류한 채권자 쪽에다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내가 다 갚았으니까 통장을 압류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법무사 비용을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납부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걸 이제 납입을 하면은 통장 압류가 이제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네, 아주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쉬운 게 하나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네. 그냥 내비뒀거든요. 네. 내가 뭐 빚 안 지 저기 대출 안 하면 되지. 예.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액이라도 뭔가 평점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 운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정상적인 이제 카드를 써야 예,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올라가요. 써야 올라가요. 되는구나. 예.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하기 전에 통장 압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하기 전에 압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채무를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뭐 그런 어떤 집행 근원이 생기는 네.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장 압류가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압류 통장을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더 네. 예, 뭐 드릴 질문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미 국방장관 방한 기자회견으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하루 쉴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